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오늘도 역시 출장을 떠납니다. 오늘은 또 사전에 또 촬영을 해도 된다는 또 이야기도 들었으니까 구독자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내용을 좀 많이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갈 곳은 경주고 경주에 세 군데 펜션을 가게 됩니다. 한 군데는 펜션 부지,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이번에 펜션을 매수한 곳, 그리고 또 한 군데는 펜션 임차를 마친 곳입니다. 아마 오늘 이렇게 이른 아침에 출발을 하게 되면은 펜션 세 군데를 다 돌아보고 새벽에 집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싶네요. 요즘에는 웬만하면은 그냥 당일치기로 다녀오려고 하거든요. 자, 그럼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펜션 창업의 첫 단추를 어떻게 끼워야 할까? 저는 이날도 차를 몰고 당일치기로 경주에 다녀왔습니다. 요즘엔 유독 경주나 경주 인근에서 창업 컨설팅 문의가 많아서 경북 지역을 자주 다녀오게 됐습니다. 운전한 지 약 5시 반이 다 돼서 답사 현장에 도착할 수 있었고, 현장에서는 컨설팅을 받을 펜션 사장님이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차 위에다가 놔도 괜찮나요? 네.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길이 있었네요. 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경주의 C 펜션 사장님은 몇 개월 전에 부지가 매우 넓은 현재의 펜션을 인수하셨고, 본격적인 영업에 앞서서 오래된 펜션의 모습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 준비 중이었습니다.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펜션에 변화를 주고 싶었지만 아직 어떤 부분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결정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조언을 듣고자 컨설팅을 신청하셨습니다. 막 도착한 후 간단히 인사를 하고 사장님은 객실부터 먼저 보여주신다고 저를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객실보다 먼저 부대시설과 넓은 펜션 부지를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객실은 나중에 보기로 하고 먼저 넓은 펜션 부지를 돌면서 펜션이 변화될 모습을 상상해 봤습니다. 벌써 이 일을 20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이젠 도착 후 눈에 들어온 펜션의 첫인상만 봐도 어떤 컨셉으로 잡아야 할지 대충 감이 잡힙니다. 펜션 사장님이 펜션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 고민했었던 내용들을 쭉 들어보니까 대체로 고급스러운 펜션으로 변화를 주기 위한 계획으로 들렸습니다. 먼저 큰 객실을 풀빌라로 전환, 두 번째 글램핑장 보수 공사, 세 번째 돔 수영장 제작, 네 번째 외부 소비자들이 이용 가능한 카페 창업. 대체로 펜션을 더 화려하고 고급스럽게 꾸미기 위한 투자였습니다. 물론 모든 부분에 손을 대면 더 깔끔하고 멋지게 정리가 되겠지만 이 모든 것을 공사할 경우에 예산은 분명히 초과가 될 것이 뻔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공사 후 모습들이 현재의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을 것처럼 생각됐습니다. 만약 내가 살 집이라면 꼼꼼히 모든 부분을 고치고 수리하면 좋겠지만 펜션은 판매용입니다. 소비자들이 원하는 한 가지만이라도 잘 노출한다면 예약으로 이루어집니다. 모든 것이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 펜션 사업자들은 펜션을 예쁘게 만들려고 하는 것에 온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펜션을 예쁘게 만드는 것보다 펜션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장점을 잘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넓으면 넓은 대로 장점이 있고 좁으면 좁은 대로 장점이 있습니다. 객실이 화려하면 화려한 대로 장점이 있고 낡았으면 낡은 대로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운영할 펜션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파악하지 않고 그저 예쁜 것들만 펜션에 입혀서 적용한다면 물과 기름과 같이 이미지들이 어우러지지 않아서 매우 어색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바닥에 대리석이 깔린 흙집 펜션 같은 느낌입니다. 물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극단적인 예를 사용했습니다. 아무튼 결국 그런 작업은 M1 돈만 쓰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제가 이분에게 컨설팅해드린 모든 내용을 소개하기는 어렵겠지만 일부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객실이 아니라 공간을 팔아라. 매력적인 객실이 아니라 매력적인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펜션 여행자들이 대부분 예쁘고 멋진 객실을 선택하지만 펜션 선택에 객실이 무조건 우선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이용자의 목적이 즐길 거리에 초점이 맞춰진 사람들이라면 객실보다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공간이 있는 펜션을 찾을 것입니다. 그때 경주의 해당 펜션은 객실보다 매력적인 공간을 적극적으로 노출하고 있으면 됩니다. 이 펜션의 가장 큰 장점은 객실이 아니라 공간이었습니다. 매우 큰 부지는 경쟁 상대가 많지 않을 정도로 넓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객실은 독채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 독채 앞에는 넓은 잔디마당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떤 시설도 없이 넓은 마당에 덩그러니 작은 독채집 하나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작은 울타리라도 하나 만들어진다면 더 완벽하게 프라이빗한 독채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 판매되는 객실이 인터넷에서 판매가 될 때 객실 사진을 보여주고 그 옆에 객실 가격과 객실 평수가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5평 객실 15만원 이런 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15평짜리 객실과 더불어서 프라이버시가 잘 지켜지는 30평짜리 마당을 함께 제공한다고 소개하면 당연히 후자의 펜션에 더 매력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 공간 역시도 매력적인 컨셉으로 공사가 돼야 되겠지만 결국 객실이 아니라 공간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집 문 밖을 나가도 마음대로 마스크를 벗지 못하는 요즘, 청결과 거리두기, 아웃도어 라이프가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문 밖에 나만의 프라이빗한 마당에서 마스크를 벗고 캠핑 또는 바베큐 파티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건 요즘 같은 세상에선 꽤나 매력적인 이미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미 제가 컨설팅해드린 펜션 중에서는 이런 컨셉을 이용해서 요즘처럼 힘든 시기에 매출을 크게 올린 펜션들도 많습니다. 물론 예산이 충분해서 객실과 즐길거리 공간을 모두 완벽하게 꾸민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운영할 펜션의 객실이 오래되고 수준이 낮다면 객실에 많은 투자를 해도 결국 최근에 막 만들어진 최고급 풀빌라 펜션을 넘어설 수 없을 겁니다. 그런 화려한 풀빌라 펜션을 경쟁 상대로 생각해서 그들을 넘어서기 위한 투자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객실로는 승부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경쟁 펜션들이 갖고 있지 않은 것들을 먼저 찾아내고 노출하는 펜션이 경쟁에서 살아남게 됩니다. 제가 이 유튜브 채널과 책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었지만 펜션의 컨셉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급화가 아니라 차별화가 우선입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